70살의 김만수는 반지하 방 한 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었죠. 아내는 열애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미국으로 이민 간 아들은 몇 년째 연락이 끊겼어요. 오늘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치고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카트를 끌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의 눈빛에는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대감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만수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폐지 몇 장과 빈병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내일의 아침 식사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튿날 새벽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후라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골목을 돌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남은 국물통을 뒤적이는 작은 손이 보였거든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만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아이는 도망치려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물에 젖은 바지와 너무 큰 티셔츠를 입은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만수를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쳤냐? 괜찮으냐? 만수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만수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배고프지? 나랑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경계하는 눈빛으로 만수를 쫓았어요. 골목 끝 24시간 운영하는 국밥집에 들어서자 아직 새벽이라 손님은 둘뿐이었습니다. 여기 국밥 2개요. 따뜻한 국밥이 나오자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그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신의 김치를 아이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만수는 집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아이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더니 나흘째 되는 날에는 만수가 폐지를 줍는 것을 돕기까지 했죠. 이름이 뭐냐? 만수의 질문에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우요. 몇 살이냐? 9살이요. 그날부터 지우는 만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어요. 만수도 그런 질문들이 아이를 다시 멀어지게 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죠. 오늘은 내가 밥을 차려줄게.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지우가 자신의 집에 머문 지 보름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우는 살짝 놀란 눈으로 만수를 바라봤죠. 나도 밥할 줄 알아. 옛날에 군대에서 취사병했었거든. 만수는 오래 쓰지 않았던 작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봤어요. 밥과 단출한 반찬이었지만 함께 먹는 아침 식사는 둘 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다녔니? 밥을 먹던 지우가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녔어요. 근데 이사 많이 다녀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만수는 그 짧은 대답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죠. 식사 후 만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거 읽어볼래? 내가 소리내서 읽어줄 수도 있고.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동화책 한 권씩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만수가 읽어주다가 차츰 지우가 직접 읽기 시작했죠. 아이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동네 시장을 함께 다니는 날도 많아졌어요. 만수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지우가 항상 시야에 있는지 확인했고 가끔은 작은 과자나 우유를 사주었죠. 시장 상인들은 이제 이 특별한 두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랑 나오셨네요? 야채가게 주인의 물음에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손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밤이 되면 지우는 만수의 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엔 깜짝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만수는 그런 지우를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 잘 자고 있구나. 만수는 자는 지우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죠. 오래전 아들을 재울 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우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달여가 지난 어느 오후 만수의 집 문을 두드린 건 구청 복지과 직원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동보호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방문했습니다. 만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지우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만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을 안으로 맞이했어요. 그 아이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법적 보호자이신지요? 그게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말문이 막힌 만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지우와 함께한 시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만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어요. 낯선 방문객을 본 지우의 눈에 공포가 서렸죠. 지우야, 이리 와봐. 구청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지우는 재빨리 작은 방으로 달려가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만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우를 따라갔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이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준비해주세요. 직원이 떠난 후 만수는 침대 밑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는 지우를 달랬어요. 괜찮아, 이제 갔어. 아무도 널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유난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만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새 곁을 지켰어요. 아침이 되자 만수는 결심했죠. 어떻게든 지우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 후 구청 직원이 경찰과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은 만수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지우는 울부짖으며 만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가기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만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는 지우가 사회복지사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할아버지가 꼭 데리러 갈게.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만수가 속삭였지만 그 말이 지우에게 닿았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지우의 작은 신발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상실감이 그를 덮쳤죠. 지우는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동보호센터의 상담사는 파일을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센터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해 동안 3차례 학교를 옮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학교에서는 3달 전부터 무단 결석 상태였죠. 회의실에는 아동심리 전문가, 복지사, 의사 등이 모여 지우의 사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방 안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제 심리평가를 진행했는데 지우는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심리치료사가 노트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신체적 학대의 흔적과 영양실조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등과 팔에 여러 개의 담배 자국도 있어요. 이런 상처들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학대를 의미합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지우는 창가에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복지사가 말을 이어갔죠. 지우의 정서 상태를 시간순으로 분석해보니 그 노인과 지냈던 한 달 동안이 아이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학교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만수에게 지우를 맡길 수 없지만 아이의 상태를 볼 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죠. 지우의 부모는 찾았나요? 센터장의 질문에 담당 복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폭력으로 도망간 후 연락이 두절됐고 아버지는 도박 빚으로 종적을 감췄어요. 친척들도 아이를 맡길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복지사는 지우의 방을 찾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니? 지우는 처음으로 복지사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복지사는 지우의 작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만수는 손을 떨며 아동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어제 전화로 면담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웠죠. 김만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지우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센터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지우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우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쓰레기장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 그 애한테 뭐 해준 게 없어요. 그저 밥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끔 책 읽어준 것뿐인데. 복지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지우는 오랜 시간 동안 학대받아왔습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치유가 되죠.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지우의 부모님은요? 현재로서는 부모님께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센터장의 말에 만수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뎌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만나보시겠어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만수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지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아이의 상처를 알게 된 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작은 놀이방 문이 열리고 창가에 앉아있던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만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수는 그대로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식 입양은 어렵지만 위탁 보호 과정으로 동거는 가능합니다. 일주일간의 회의와 논의 끝에 센터장은 만수에게 최종 결정을 알렸어요.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우를 데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으니까요. 센터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복지사의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하고 지우의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해요. 또한 지우의 심리치료도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수는 진지하게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위탁 부모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요. 복지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죠. 만수는 글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날 오후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지우가 돌아올 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낡은 이불은 세탁소에 맡기고 지우의 자리에 새 요가 이불을 깔았어요. 시장에서 작은 책상도 중고로 구입했죠. 이제 지우가 공부할 자리도 생겼구나. 만수는 작은 방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올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죠. 한 주가 지나고 복지사와 함께 지우가 만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만수의 집에서 지내던 시절 입었던 옷가지와 만수가 읽어주던 동화책 한 권이 전부였죠. 할아버지,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자도 돼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지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복지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분 다 정기적인 상담 일정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선 지우는 놀란 듯 방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책상과 새 이불, 그리고 벽에 붙은 달력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지우의 질문에 만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툴게 준비한 것들이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정말 좋아요. 제 책상도 있고 제 이불도 있어요. 지우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만수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자, 지우야.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봐. 6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만수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노란 스웨터를 입고 활짝 웃으며 만수 앞에 섰어요. 키도 조금 자라고 얼굴도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왜 사진을 찍어요? 지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들어올렸어요. 오늘이 내가 이 집에 정식으로 온 지 반년이 되는 날이잖니. 그걸 기념하고 싶어서.
만수는 조심스레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써보는 디지털 카메라라 아직 서툴렀지만 지우의 밝은 미소가 화면에 담겼죠. 지우는 신이 난 듯 만수 옆으로 달려와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우와, 진짜 잘 나왔네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 사진 찍어도 돼요? 만수는 카메라를 지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우는 신중하게 카메라를 들고 만수를 향해 겨누었어요. 처음에는 흔들리던 손이 곧 안정을 찾았죠.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만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킥킥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좀 더 활짝 웃어봐요. 이번에는 같이 찍어요. 지우는 만수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카메라를 높이 든 채 셀카를 찍으려 했지만 둘 다 화면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복지사가 정기 방문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복지사의 제안에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팔을 뻗어 지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처음 해보는 포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연스러웠죠. 찰칵. 정말 잘 나왔네요. 복지사는 카메라를 돌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지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만수와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지우의 정식 위탁 보호가 승인됐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만수 할아버지가 지우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지우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네 살게 된 거예요? 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녁이 되자 만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한 반찬과 지우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죠. 만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마른 몸과 두려움에 찬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의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었을 때의 만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우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죠. 만수는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건 내 가족이란다. 지금은 다 멀리 가버렸지만. 지우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빈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만수는 오늘 찍은 사진을 꺼내 그 빈 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 사진을 넣을 거야. 지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만수는 사진 뒷면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가족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만수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지우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럼. 앞으로 계속 함께 살자. 내가 지켜줄게. 방을 나서며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의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야.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방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내 삶에 찾아와줘서.